사진 보고는 새벽 2시를 넘겨 끝났다. 진행 막대는 몇 번이나 멈췄다가 다시 움직였다. 깨져 있던 마지막 파일 하나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다. 사진은 선명하지 않았다. 노이즈가 군데군데 남아 있었다. 남자는 화면을 확대했다. 병실, 문 옆 작은 명패, 병원 이름 일부와 병실 번호, 땡땡병원 812호. 그는 한동안 화면을 바라봤다. 컴퓨터를 끄지 못했다. 잠도 오지 않았다. 이틀 뒤, 남자는 연차를 냈다. 병원은 종합운동장역에서 걸어서 10분 남짓 떨어진 곳에 있었다. 한낮의 햇빛이 도로 위에서 일렁였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들은 저마다 바빴다. 그는 그들 사이를 걸었다. 처음으로 사람들의 발이 아니라 얼굴을 보며. 병원 자동문이 열렸다. 차가운 공기가 땀을 식혔다. 엘리베이터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8층 버튼을 누르자 문이 천천히 닫혔다. 짧은 기계음. 층수가 하나씩 올라갔다. 8. 문이 열렸다. 소독약 냄새가 먼저 다가왔다. 812호. 문은 열려 있었지만 침대는 비어 있었다. 시트는 새 것으로 교체되어 있었다. 창가에는 화분 하나만 남아 있었다. 간호사는 잠시 생각하다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 병실은 몇 달 전에 퇴원하셨어요. 남자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려다 멈췄다. 간호사는 말을 이었다. 환자분은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보호자분은 아직 병원에 계세요. 복도 끝 햇빛이 가장 오래 머무는 창가. 한 여자가 앉아 있었다. 사진 속에서 벚꽃 아래 웃던 그 여자였다. 하지만 웃음을 먼저 알아본 것이 아니라 손을 먼저 알아봤다. 사진 속에서 김밥을 건네던 손, 운동화 끈을 묶어달라며 가만히 내밀던 손, 지금은 두 손을 모은 채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다. 남자는 천천히 카메라를 내밀었다. 여자는 한참 동안 받지 못했다. 손끝이 떨렸다. 겨우 두 손으로 카메라를 감싸 안았다. 찾았네요. 그 한마디였다. 울지도 않았다. 그저 꼭 끌어안았다. 세상에서 하나뿐인 사람을 다시 품듯이. 잠시 뒤 여자가 사진을 넘겼다. 벚꽃, 시장, 김밥, 운동화 끈, 병실, 귤껍질 토끼. 사진은 거기서 멈췄다. 끝까지 저 아이는. 여자는 아주 작은 미소를 지었다. 제 사진만 찍었어요. 남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자기 사진은 한 장도 안 남기고. 창 밖으로 바람이 불었다. 커튼이 천천히 흔들렸다. 그때 경찰관 한 명이 복도를 걸어왔다. 여자는 익숙한 사람을 보듯 고개를 숙였다. 경찰관도 말없이 인사를 받았다. 남자는 그제야 책상 위에서 보았던 종이 한 장을 떠올렸다. 유류품 인계 확인서. 누군가의 마지막 기억이 분실물 센터까지 흘러온 것이었다. 경찰관은 긴 설명을 하지 않았다. 짧게 말했다. 끝까지 병원비를 감당하려고 했답니다. 그 말뿐이었다. 남자는 더 묻지 않았다. 묻지 않아도 알 것 같았다. 사진 속에서 점점 사람이 사라지고 병실만 남았던 이유를, 웃음보다 창문이 많아졌던 이유를, 귤껍질 토끼를 남겼던 이유를. 돌아오는 길, 지하철 안은 퇴근하는 사람들로 가득했다. 누군가는 졸고 있었고
누군가는 휴대전화를 내려봤다. 아이를 아는 아버지도 있었고 서류 가방을 든 직장인도 있었다. 남자는 문에 기대 그들을 바라봤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저 사람들 모두에게도 누군가 모르는 하루가 있었겠구나. 누군가는 웃었고, 누군가는 버텼고, 누군가는 끝내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 슬픔을 자신이 이해한다고 말할 수는 없었다. 그저 짐작할 뿐이었다. 헤아릴 수 없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았다. 그래서인지 가슴 한쪽이 오래 저려왔다. 다음날 아침 시청역 분실물센터 형광등 하나가 2번 깜빡인 뒤 켜졌다. 낡은 선풍기가 같은 속도로 고개를 돌렸다. 창밖에서는 늘 그렇듯 안내방송이 흘러나왔다. 이번 역은 시청역입니다. 문이 열렸다. 젊은 남자가 숨을 고르며 들어왔다. 휴대전화를 잃어버렸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남자는 곧바로 접수장부를 펼쳤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러지 않았다. 그는 장부보다 먼저 남자의 얼굴을 바라봤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눈, 마른 입술, 불안한 손끝. 그는 조용히 의자를 내밀었다. 사람들은 물건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저마다의 시간을 잃어버리며 살아간다는 것을. 분실물센터는 그 시간을 아주 잠시 대신 기다려주는 곳이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